결국 며칠 전부터 영국 언론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토트넘의 새로운 훈련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손흥민 원톱이라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영국 축구 매체와 토트넘 팬들이 주장해왔던 손흥민의 베스트 포지션이 결국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손흥민 원톱으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오늘 영국 현지에서는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토트넘이 선택할 수 있는 대책과 스쿼드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티모 베르너와 데인 스칼렛을 스트라이커로 세웠을 경우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두 손흥민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토트넘의 승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손흥민이 왼쪽 윙어에 섰을 때 토트넘의 파괴력이 더 강력한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섰을 경우 누가 손흥민에게 볼을 배급할 것인가? 메디슨이 시즌 초반 손흥민과의 호흡처럼 완전히 회복했을까라는 토론입니다. 중요한 시즌 후반기에 손흥민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토트넘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제 열린 팰리스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 것은 히샬리송이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 토트넘 훈련 현장과 영상에서 히샬리송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공개된 훈련장에서는 손흥민이 브라이언 힐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는 모습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골대 앞에서 키패스를 받아서 슈팅을 하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히샬리송은 어디 가고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훈련장을 방문했던 기자들도 히샬리송을 찾지 못했고 토트넘이 올린 훈련 영상에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 영상에서는 히샬리송이 실내에서 잠깐 등장했는데 부츠를 신고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토트넘의 아카데미 유망주들과 악수를 나누기만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도 이번 주 훈련 세션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이지 않았던 선수는 히샬리송이다. 그는 최근 영상에서 훈련장을 돌아다니거나 웃고 있는 파페사르를 놀리고 가리키는 등 실내에 잠깐 등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골드는 하지만 실제 훈련 영상에서 히샬리송은 전체 선수단의 사진이나 비디오에서 전경이나 배경에 보이지 않았다. 공격수들이 함께 모여 슈팅 훈련을 하거나 크리스 데이비스 수석 코치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스텍 감독은 골드 기자의 질문에 히샬리송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고 진료를 한 결과 최소 3주 동안 경기를 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스텍은 히샬리송의 부상은 팀에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다. 부상도 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간단한 수술을 이미 받았다.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도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토요일 팰리스전을 앞두고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게 되었다. 그는 무릎 부상을 입었고 앞으로 2-3주 동안 출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국 히샬리송은 오늘 밤 팰리스전은 물론 10일 아스톤빌라전, 17일 풀럼전에 결장할 것이 확실합니다. 3월 말에 치르는 루턴타운전에서야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빠지면서 토트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티모 베르너를 원톱으로 내세우고 손흥민이 왼쪽 윙어에서 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르너가 원래 주 포지션이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성기를 맞이했던 라이프치히 시절에도 스트라이커로서 많은 골을 넣었으며 첼시 시절 때도 스트라이커로 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왼쪽 윙어에 서는 것이 상대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수비에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치고 달리는 라인 브레이킹과 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베르너를 지원하는 것이 더 파괴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르너의 골 결정력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오프사이드를 너무 많이 당하면서 갖다 버린 득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골문 앞에서 여지없이 헛발질과 뻥슈팅을 하면서 또 엄청난 득점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베르너를 스트라이커로 세우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토트넘의 선택은 시즌 초반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이 시즌 초반에 부진하자 왼쪽 윙어로 출전하던 손흥민은 벌리전부터 원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곧장 해트트릭을 터뜨리면서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상에도 다행인 것은 왼쪽 윙어 자원으로 티모 베르너가 토트넘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디슨도 부상에서 완전히 복귀하였고 브레넌 존슨까지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쿨루셉스키와 브라이언 힐도 여전히 대기 중이기 때문에 스쿼드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토트넘은 메디슨과 환상의 호흡을 맞추면서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토트넘은 리그 4위 이상 성적에 완전히 올인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오늘 밤 3일 0시에 홈구장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불러 27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토트넘의 리그 경기는 지난 2월 18일 울버햄튼과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한 이후 2주일 만입니다.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8골 2도움이라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는 경기에서 손흥민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어야 승리가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사실상 우승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2024-25 시즌 유럽 축구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출전권이 걸린 4위 이상의 성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4위인 에스턴 빌라의 승점 52점에는 5점 뒤지고 있는 47점이지만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에스턴 빌라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황당하게 삐끗하는 경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영국 축구 매체들은 히샬리송의 부상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도 손흥민 원톱을 전망해왔습니다. 풋볼 런던은 포스텍은 지난 울버햄턴전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 손흥민은 고립되었고 히샬리송은 골 결정력이 떨어졌고 쿨루셉스키는 활발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전망하기로는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 위치로 옮길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히샬리송이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베르너가 왼쪽 윙어로 출전할 것이며 손흥민은 중앙에서 플레이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상을 몰랐던 골드 기자도 훈련장을 지켜보고 난 뒤에 쓴 기사에서 토트넘이 시즌 초반으로 돌아가려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골드 기자는 2주간의 휴식 기간 동안 토트넘의 훈련 과정을 지켜보았다. 포스텍 감독과 코치진들은 새로운 공격 스쿼드를 계속 시도했고 공격수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했을 경우에 베르너와 쿨루셉스키의 윙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골드 기자가 보도한 상황을 분석한 축구 전문가들은 포스텍은 현재 시즌 초반에 토트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원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훈련장에서도 시즌 개막 몇 달 동안 보여주었던 스쿼드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분석과 전망은 히샬리송이 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저 훈련 장면만 보고 시즌 초반에 히샬리송이 여러가지 이유로 득점을 넣지 못하고 의기소침했을 때 손흥민이 원톱으로 그라운드를 누볐을 때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훈련한다고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토트넘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손흥민 원톱이다로 밝혀진 것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챔스리그 진출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점 3점을 계속 획득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13경기에서 시즌 초반에 무서운 기세로 덤벼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과 손흥민 자신의 운명을 고스란히 혼자서 지고 가야 합니다. 절대 다치지 말고 놀라운 경기력으로 득점왕 등극에 다시 불을 부리기를 기대합니다.